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비를 좀 더 볼 거예요. 아마 또 힘든 하루가 되겠죠. 그죠? 이제 자꾸 얘기하지만 뒷부분 계속 안 나오고 앞에만 듣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쉬는 시간 나가보면은요, 이게 뒷부분 방랑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그 뒤에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방황하고, 목표가 그건가 봐요. 국토계획법만 정리해서 보고, 먼저 나머지는 유행으로 건지자. 이런 마인드 같은데,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 대신에 중개사 한다, 뭐 이런 마인드 전략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만 얘기하면. 그래서 정비건, 건축은, 주택이건 간에 나와야 할 부분들만큼을 정확히 우리가 뭐다? 내용 등을 정리해서 본다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볼라 하지 말고 중요한 거 위주로 보는 거고, 물론 오늘 문제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약간 좀 뭐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것들은 이제 패스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빈출 부분들 반복해 보시면서 내용 등 가는 거라고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이 문제풀이 강의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가면 끝나요, 이제. 그래서 이제 2주만 더 참아요. 오늘 포함해 3주. 그러면 이제 늦게 끝날 일은 없어요, 이제. 나중에 뭐 9월부터는 뭐 동영모 들어가기 때문에 2시 전에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앞에 1교시에 일일학습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일일학습이 벌써 6번째예요, 벌써. 그럼 80문제예요, 8주 동안. 그렇죠? 문제가 다 너무 좋은데 제가 또 끝나고 나면 이것도 무료 독강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같이 그때 또 쭉 보시면 스스로 백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백선처럼 숨이 길지가 않잖아요. 짧잖아, 1시간씩.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무거나 골라서 거기 패턴에 맞는 거를 골라서 10개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요. 그렇죠? 나중에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자료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2페이지 먼저 내용 좀 봐볼게요. 12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내용 봤을 때 한 번 더 본다라고 한다면 12페이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뭘 하죠? 도시를 관리하고자 뭘 만들어요?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도시관리 계획. 시작. 도시관리 계획.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을 쓰게 돼요.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였었죠. 일단 뭐라 했습니까? 저번 주에 배웠던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은 뭐라 했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뭐 말해?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해서 이렇게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집 따오라고 하는 정비 사업을 하게 돼요. 어제 어떤 분이 물어보대요. 왜 정비 사업하고 개발 사업 자리를 바꿨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별걸 다 따져 하여튼 간에 내 맘이야. 뭐라고요? 오늘 요걸 배워야 되니까 일로 펼쳐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바꿨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도로 등에 대한 부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기 위해 결정을 하죠. 우리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쓰게 되죠. 뭐라 하죠? 도시계획 시설. 그래서 도시계획설에 대한 부분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걸 우리가 시행하게 돼요. 뭐 말해?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작. 그래서 우리가 요 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뭐하죠?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들을 배우게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다, 정비 사업이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여러분, 우리 방금 시작한 거 알죠? 방금 시작했어요. 그죠? 방금.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배워요. 그러면 개발 사업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시작과 동시에 졸릴 수가 있죠? 납득이 안 가는데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하고 나도 저렇게 백선 마무리하느라고 그쵸? 너무 늦게 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봐봐요. 이따 딴소리 하면 깨워요. 봐봐요. 그래서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도시계획서 배웁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 가지고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정하고 용도 지구를 정하고, 용도 지역은 뭐예요? 도관, 농장, 용도 지역, 중보간대 12페이지 오른쪽. 그리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지구를 정하죠.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라고 하는 용도 지구라는 걸 정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정하냐면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용도 구역은 뭐다? 제수시도 입이다. 그리고 입에 대한 부분은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을 정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다. 완전 기출 100%. 뭐라고요? 완전 기출 100%고 내용 등을 꼭 뭐하죠? 이해해 줘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넘기지 마. 그리고 12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중에서도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하여 플러스가 되어지는 것은 좀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것도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5가지가 뭐였어요?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라마스테. 뭐라고요?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봐요.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대책,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부분, 요거에 대한 부분의 제한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 라인 잡아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에 대한 부분이고 관리 계획에 대한 주민의 입안 제한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5분의 4에 대한 동의는 뭐죠? 기반시설. 나머진 다 3분의 2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봐요. 그러면 1번 문제 봅시다. 그림책은 21페이지 봐보세요. 요번에 요것도 8월달 모의고사에도 문제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 좀 해보셔야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시작. 입지규제 최소구역 설명이다. 옳은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은 21페이지의 내용 보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봐봐요. 왼쪽 위에 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에 대한 부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결정권자가 정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의 지정이니까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 이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장만이 결정한다고 나오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요번에 8월 모의고사 42번 문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좀 확인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알았죠? 국장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21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라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산업단지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혼동하지 마시고.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죠. 21페이지 오른쪽 위.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뭐가 돼 있어?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작.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건축물의 건폐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따라서 정답은 3번인 거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정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어떻게 할지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게 돼요. 2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내용에서 2번인가 나와 있죠? 3번인가?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 다음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그럼 뭐를 배제할 거냐? 20일 정가운데 주주 문건을 배제한다. 주차장법, 주택법, 문화예술진흥법, 그 다음에 건축법을 배제하는데 특히 건축법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주주 문건을 배제한다. 시작. 주주 문건을 배제한다. 그리고 주민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한할 수 있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거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와도 아주 훌륭해요. 그렇죠?
앞에 입안 제한부터 연결해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오늘 문제도 또 저번 주 문제를 경신하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주 저번 주 문제보다 좋아지고 있어서 마지막 주가 걱정돼요. 그렇죠?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 안 미쳤어요. 그렇죠? 자뻑이에요. 봐봐요. 답은 3번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봅니다. 공동구 문제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30페이지 봐보세요. 공동구 시험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죠. 봅시다. 매번 얘기하는 건데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자. 시작.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자. 그럼 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어지는데 그중에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반시설에 대한 종류는 30페이지에 교공, 유공, 방보환이라고 하는 7가지의 기반 종류가 있어요. 교공, 유공, 방보환. 30페이지 왼쪽.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까지 7가지가 있는데 그 기반시설 중에서 유통공급시설 중 공동구와 관련된 걸 본다 이런 얘기고 공동구가 시험이 안 나온 적은 정말 한 번도 없다고 나 매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페이지는 정말 씹어 먹어야 돼요. 30페이지는. 그렇죠? 그래서 30페이지 부분 꼭 내용들 이해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공동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1번 문제, 2번에 1번 기반시설 중에 뭐다? 유통공급시설.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이라고 하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죠. 이거는 지하에 설치하는 거라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0페이지 왼쪽에 참고하시고요. 요 2번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200만을 초과하는 뭐라 했냐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대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줘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상하다. 도정택 경공청? 도정택 대산관? 어서 대산관 봤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27페이지 봐봐요. 그럼 27페이지 왼쪽 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보일 거예요. 27페이지 왼쪽 위에. 거기 있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여기 있는 거야. 막 헷갈리면 안 돼. 뭐라고요? 27페이지 왼쪽 위에 있는 도정택 대산관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 공동구의 도정택 경공청하고 혼동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때요? 아주 웃기죠? 화났어요? 뭐 한두 번 틀려요? 봐봐요. 그 다음에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도 수용할 수 없다? 학가심의라고 몇 번을 외웠어 우리가. 뭐라고요? 학가막가심의. 그렇죠. 근데 공동구 협의의 심의 거쳐도 수용할 수 없으면 뭐야? 폭파시키라는 얘기야 이거? 말도 안 되지. X. 맨날 얘기하는 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0페이지 오른쪽.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점용하는 자가, 시작.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시작.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공동구 설치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얘기했고, 점용 예정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했으면 출입할 때마다 허가받아야 되며 허가 안 받았으면 1천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까지도 제가 같이 연결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완전 중요해요. 정답은 5번이고요.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공동구는 정말 잘 나오니까 완전 기출이에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과 공동구는 완전 베스트입니다. 또 백선 볼 때도 또 열심히 정리해 볼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고. 3번 문제 36페이지 봅시다. 36페이지.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허가받아야 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 변경 틀린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그럼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걸 얘기할 때 매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서울시의 모든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요? 서울시의 모든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요?
다 도시계획 사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개발행위 할 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뭘 받게 한다? 우리가 허가를 받게 해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뭐 받게 하겠다? 허가를 받게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 가운데 봐봐요. 5가지 허가 대상이 있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에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에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거라고 해서 36 정 가운데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한다고 했죠. 건물에 토토토 아이 더러워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걸 좀 확인해 보자. 뭐 말해? 토지 형질 변경. 그럼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같은 거를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요. 토지 형질 변경 중에 특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안 받는 게 맞지만 경작을 위한 거라도 허가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작을 위한 거라도 허가받는 게 있다. 뭐일 때? 위험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많을 때. 뭐라고요? 위험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많을 때.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우리가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부분으로 허가를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할 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일 때가 허가받는 거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36 정 가운데 봐요. 36 정 가운데. 그럼 말이야. 지금 문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작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인접 아닌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인접 토지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허가 받아야 하죠. 토질 오염에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 성토하는 것도 허가 받아야죠. 36 정 가운데. 그리고 옹벽 설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위험할 수 있어서 제대로 해야 되니까 허가 받아야 돼요. 비만이 오면 농민들 수로 정비하러 갔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야. 옹벽 넘어져가지고 위험해서 안 돼. 허가 받아야지. 그리고 이 3m의 절토 성토 수반된다고 했더니 틀렸대. 왜 틀려? 2m 이상인데 맞았잖아. 3m이면 2m 이상 됐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 아니 선생님 근데 임야를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거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전답값만 아니라면서요. 전답값만. 근데 앞에 읽어야지. 도시계획 사업상. 틀렸잖아. 뒤만 보지 말고 앞에도 봐야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다면 임야를 전으로 바꿔도 허가 안 받죠. 이건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이해 가시겠죠? 이 문제 아주 괜찮아요. 나 이것만 내고 소름 돋았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혼자 자뻑에 빠졌어.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허가를 받아야죠. 그렇죠? 전답관을 빼고는.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은 안 받거든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문제.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봐 줘야 하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 4번 문제 봅시다. 원형지 공급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48페이지에서 이제 내용 등이 언급이 되어지겠죠. 48페이지. 뭐 저번 주에 배웠던 거라 기억이 조금은 안 날 건데 뭐라고요? 일단 원형지 공급 설명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서 옳은 거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원형지 공급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다? 옳은 거. 일로 와보세요. 그럼 우리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이 얘기죠.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그럼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면 수용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수용해가지고 뭐 하죠? 내용 등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용해서 시행하고 공급하자. 시작. 수용해서 시행하고 공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할 때 그 공급하는 방식이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의 원형지 상태로 공급하는 땅이 있다. 3분의 1을 넘지 않게. 됐습니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라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럼 48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서 4번 문제 간단히 볼게요. 첫 번째, 시행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48페이지 가운데 밑에 도시개발 채권 할 때 나오는 거고 48 가운데 밑에 이건 누구 승인 받아야 돼? 지정권자 승인이잖아. 48 오른쪽 밑에. 그렇죠. 이제 막 페이지 떠오르죠. 그죠? 두 번째,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얼마?
3분의 1의 이내로 한정하죠. 그 다음 3번. 국가인 원형지 개발자가, 국가인 시행자가 복합 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동그라미 공모에서, 공개 모집. 선정된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거든. 리을번. 48 오른쪽 밑에. 네 번째 원형지 개발자죠. 그렇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자인데 자기가 모르는 분야예요. 그래가지고 LED 스카이라인 만드는데 전문가 모시려고 공모를 했어요. 그럼 공모한 자에게 원형지 띄워줘가지고 LED 스카이라인 만들어 라는 식으로 넘겨줘요. 이게 내가 봤을 땐 명분이 있는 유일한 원형지 공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요. 내가 전문 소양이 없으니까 공모에 시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거를 의미가 맞는 건데 나머지는 거의 뺏어가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또 네 번째.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한다. 원형지 개발자 중에 미음번으로 48 밑에 오른쪽 밑에 가장 비교 최하위죠. 뭐가? 공익성이. 그래서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코자 하는 자에게는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경우일 때 수의계약의 방법이 아니라 이건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뭐라고요? 수의계약 방법이 아니라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2회 이상 유찰됐다면 그땐 수의계약이겠죠. 알겠습니까? 내가 문제 썼어. 2회 이상 유찰 고려하지 않는다고. 혹시 또 이의를 제기할까 봐. 이해가십니까? 됐죠? 그 얘기. 그 다음 원형지 매각 제한 부분이거든요. 그 원형지 매각 제한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사인 시행자이면 원형지 매각 제한이 있어 없어? 있잖아. 매각 제한이 없는 건 기획, 국가 지자체만 얘기하는 거라고. 뭐라고요? 매각 제한이 없는 건 기획, 국가 지자체만 뭐하죠? 매각 제한이 없다고. 그럼 지방공사는 뭐야? 매각 제한 있어. 그러니까 뭐가 돼?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대충 알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48페이지 오른쪽 밑에 수의계약이 원칙인데 경쟁일차는 미음번인 거고 매각 제한이 있는데 제한이 없는 건 기획번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남바링을 외운 다음에 기억하시는 게 훨씬 기억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말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이게 암기라는 게요. 다 정해진 기법이 있어요. 그냥 앞잣대 외우는 거 나는 무색하다고 봅니다. 앞잣대 외우는 거 문제를 풀 수가 없다니까? 왜?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가 없어.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럼 50을 넘길 수가 없어요. 40 원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기다가 좀 컨디션 안 좋으면 40점이 안 되는 거야. 시험날 컨디션 좋을까 안 좋을까? 초긴장 상태야. 시험날 컨디션 완전 배드야 배드.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배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그 정도를 맞춘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잠 잘 자고 막 이래가지고 컨디션 좋을 수 있지만 잠 잘 잤으면 공부 안 했으니까 아는 게 없겠지.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다 그래. 공부 많이 했으면 잠을 못해 피곤하지만 시험은 내용은 아는 거고. 됐어요. 그럼 5번입니다. 환지의 정지. 어쩜 이렇게 맞는 말만 골라 하는지. 뭐라고요? 환지의 정지. 그러면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입니다. 환지의 정지. 일단 환지 방식을 좀 봐보세요. 환지 방식. 그러면 개발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나와요. 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시행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란 자의 토지를 땅값이 비싸서 수용이 어려우면 A-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해요. 이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환지 방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환지 방식은 50페이지에 있듯이 환지 계획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환지 계획대로 뭐하죠? 환지를 처분하게 되면서 우리가 권리가 새로운 환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기간이 길어서 중간에 예정지라는 거를 정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건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5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의 조문이 보이게 돼요. 뭐 좀 물어봅시다. 그럼 예정지가 지정되어지면 종전의 500은 못 쓰고 예정지에 250을 쓴다는 거잖아요.
종전에 500은 못 쓰고 예정지에 250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봐요. 종전에 500은 못 쓰고 예정지에 250을 쓴다. 빨리 신장기업 합시다. 뭐라고요? 종전에 500은 못 쓰고 예정지에 250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환지 예정지는 종전에 걸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전 꼭 못 쓰고 예정지에 250을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권리가 넘어온 겁니까? 아니죠. 권리가 넘어오는 환지 처분이지. 다음날 넘어오는 거고,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거를 못 쓰게 하고 예정지를 쓰게 해서 환지 처분 받을 때까지 사건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까? 예정지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다만 채비지만큼은 사용수익 처분을 가능해 주겠다고. 그래야지 시행자가 예정지를 정할 욕구가 생기지. 의무가 없는데. 채비지를 팔아서 비용 충당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욕구 충만을 위해서. 이해 가시겠죠? 안 그러면 하고 싶지가 않잖아.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들. 그러면 문제 봐봐요. 5번 문제. 틀린 거.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모아져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작.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종전의 토지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봐봐. 종전의 500인데 환지 예정지는 250이잖아. 그럼 내 나머지의 250은 다른 자의 예정지일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쓰지 말라 그러면 안 되거든. 맞잖아. 종전권 내 건 500인데 예정지가 250이니까 나머지 250은 위치상 다른 자 예정지일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내 거니까 쓰지 말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사업할 수가 없어. 그래서 50일 정원 가운데 수인 의무라고 써져 있을 거야. 50일 정원 가운데 수인 의무. 다른 자의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만 되면 외울 거 한 게 없어. 이런 거를 무슨 앞자를 따.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미 땄구만. 봐봐. 그리고 내용에서 환지 계획에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예정지의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택도 없는 소리지. 권리가 넘어가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에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환지를 종전 토지로 봐서 권리가 넘어가는 거지. 뭐다? 예정지 지정으로 권리가 넘어가는 건 아니지. 그래서 5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5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권리의 발생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인 거고 소멸은 끝나는 때가 되어지는 거거든. 정답은 5번이에요. 아마 이 집은 처음 봤을 거예요. 왜? 내가 처음 만들었거든 지금. 그렇죠? 근데 오해하지 말 건 실제 우리 시험 보러 가면 절대로 냈던 지문과 똑같은 지문은 전혀 없어요. 거의 10%도 안 돼요. 똑같은 지문은.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손이 응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앞잡다 외우는 것은 최소화한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면 문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외워서 그대로 안 나와. 그렇죠?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환지, 권리 넘어가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에요. 환지 예정지 지정됐다고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용수익권만 넘어가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들 해당 내용 오해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다면 채비지만큼은 사용수익보다 처분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채비지만큼은.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예정지 지정을 꼬시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본다. 이게 원조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권리 이전 시기. 6번입니다. 요거 좀 중요하죠. 그림책의 66페이지 왼쪽 밑에 봐봐요. 66페이지. 내가 또 오늘 진도 나갈 때 정비법 내용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읽어봅시다. 국시도 시군구 LH 등은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다음의 면적 이하의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 요청에 있는 경우 재개발 사업으로 인수한 임대주택, 이걸 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을 해야 한다.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봐봐요. 그러면 요것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요 내용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로 와보세요. 66페이지 피시고요. 그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66페이지 왼쪽 밑에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보일 거예요. 그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는 것의 건설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무슨 사업에서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개발이익이 환수를 당합니다. 근데 또 임대를 지라고 하는 건 가혹하다 이 얘기죠. 뭐 완화해 준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재건축에는 임대주택 건설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일 때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이라면 임대주택의 건설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럼 봐요.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조합에서.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조합이 지었으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조합은 뭐 하죠? 해산을 해요. 그러면 이 임대를 누가 관리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국시도 시군구 LH 등의 인수자에게 그 인수를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국시도 시군구 LH 등에 뭐 하죠? 인수를 요청한다. 그러면 국시도 시군구 LH 등이 그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로 쓰는 거지 이제 이거를. 근데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은 임대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직접 소유할 수 있으면 더 자족감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냈냐면 주택법에 가면 토지는 임대를 해주고 주택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같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공급해주면 더 좋지 않겠니?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세입자나 소유자가 요청을 한 거야. 우리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그러면 전환 공급을 하여야 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소유자는 뭘 얘기하는 거다? 토지만 소유한 경우라고 한다면 9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를 얘기하고 주거용인 주택만 소유한 경우라고 한다면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에 전환 공급을 하도록 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한 거고 작년 기출이 뭐가 나왔지 이거? 토지만 소유한 걸 100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잖아. 90 미만이니까. 혹시 몰라 제가 다 내봤어요. 이번에 이거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뒤에 가면 또 주택법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오늘 문제 좀 냈어요. 같이 연결해 보려고.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의 답에 6번 답은 몇 번? 토지만 소유한 거 얼마? 90제곱미터 미만. 시작. 토지만 소유한 거 9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만 소유한 거 뭐가 된다? 40제곱미터 미만을 대한 부분이 요청한다면 우리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을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내용에서 제가 66페이지 왼쪽 밑에도 불러드렸어요. 옛날에 적어놓으라고. 안 적어놨으면 결석한 거예요. 알았죠? 그 얘기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7번 좀 봅시다. 요것도 요번에 8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7번 8월 모의고 문제인데 76페이지 봐보세요. 16페이지 8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러면 건축법령상 특별시의 A9에서 건축물의 무엇을 용도 분류,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와요. 용도 분류, 용도 변경.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립니다만 매번 까먹죠. 봐봐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물이라는 것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요즘 매번 느끼는 게 뭐냐, 저도 다른 분이 모의고사 낸 거를 제가 보잖아요. 확인해 보고.
말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하는데 강사마다 다들 요번에 이 건축물 용도 분류 나온다고 보나 봐요. 계속 문제가 나와 이게 지금.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용도 분류 문제 나올 때가 된 거야 이게 사실 이게. 그쵸? 근데 어떻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게 관건이거든. 맨날 뭐 아는 걸 물어본다면 안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처럼 제가 평소에 안 말하던 걸 말하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 못 외워. 이게 지금 농담 아니라 별표 1위 건축물 용도가 열몇 페이지인데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우리가 못 외우지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76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거라도 외우라는 건데 그 용도 분류 중에 저는 가장 관심 가는 게 뭐라 했어요?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뭐라고요?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1종은 주변에 있는데 생활위해가 없는 거. 2종은 주변에 있는데 어느 정도 생활위해가 있는 거라고 일단 인식을 심어 놓으세요. 그렇죠? 면적 크고 작은 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복합되어 있는 거야. 사실 이건 생활위해가 없으면 1종, 생활위해가 좀 있으면 2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린생활시설은. 근데 그 1종 중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소 1천 미만 신설된 거 아셔야 되고요. 그 옆에다가 하나만 써볼게요. 변전소라고. 요번에 8월 모고에 나왔어요. 이게 변전소. 변전소가 1종 근생이에요. 그렇죠? 밑에 25번에 있는 발전시설과는 달라요. 뭐라고요? 밑에 25번에 있는 뭐다? 발전시설과는 다른 거니까 변전소에 대한 부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변전소가 우리 주변에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를 그럼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압으로 바꿔줍니까? 변전소 없으면. 제가 사는 단지도요. 우리 대림 들편한 1단지부터 6단, 5단지까지 있어요. 대림 들편한 5단지까지. 바로 옆에 GS 자리 1단지, 2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 2단지 바로 옆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지가 좀 싸요. 왜? 변전소 옆에 있어가지고 감전당할까봐? 아니, 느낌이 찝찝하니까. 돈 5천원이라도 쌉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변전소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변전소가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사실은요. 몰라서 그렇지. 관심 있게 안 보니까. 댕겨봐봐. 분명히 있어, 변전소. 없을 수가 없는 거야. 1종 근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 독서실하고 기원 옆에다가 총포 판매소 좀 적어봐요. 총포 판매소. 요것도 2종이에요. 총포 판매소. 나온 적은 한 번밖에 없는데 요즘 많이 물어보대 이거를. 그래서 총포 판매소도 살짝 언급해 보세요. 한번 말해. 총포 판매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번에 8월 모가 나올 거고 틀린 거니까 총포 판매소는 뭐다? 2종 근생이고 변전소는 뭐다? 1종 근생이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어지고 8월 모가 나가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77페이지 왼쪽 봐봐요. 그럼 이렇게 용도 분류된 것을 이제 용도 변경 편의성을 위해서 용도 변경군으로 다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용도 변경군 몇 가지로? 9가지로. 그러면 77 왼쪽 위 자산 전문 영역은 용도 변경 시작. 참 이상하게 되게 신나는 노래가 여러분만 부르면 우울해져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자산 전문 영역은 용도 변경 시작. 맞았어요. 훌륭해. 플랫 안 됐습니다. 봐봐요. 그러면 용도 변경 중에서 산업 등 시설군에는 공장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공장 등에는 사망사고 등이 많아서 묘지 관련과 장례시설까지도 산업 등 시설군에 포함된다는 사실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억해 주시고 원래 평가상 문제였고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 창고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이고 교육연구는 교육복지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죠. 신고. 종교시설과 관광유계 모두 문화집회시설군에 통하니까 대장 기재사항만 바꾸면 되죠. 됐죠? 그리고 문화집회시설도 문화 및 집회시설군, 위락시설도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니까 77 왼쪽 밑에 복수 용도를 허용할 때 심의 거치지 않죠. 그죠? 다른 시설군 간의 복수 용도는 심의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같은 시설군 안에 있으니까 굳이 심의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건 용도 변경도 요 몇 년 새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화집회시설군에 4가지 있잖아. 종교시설, 관광유계, 문화집회, 위락. 이거 다 문화집회시설군이야. 알겠습니까? 77페이지 왼쪽 박스 못 외우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뭐다 우리가 암기해서 라인 잡아 정리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내용 본다 한다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요. 8번 국민주택 문제가 나와요.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봐보세요. 이 국민주택 문제 딱 보는 순간 되게 쉽게 봤죠. 이거 아는 거 나왔어. 그런데 웬걸 겁나 어려워요. 국민주택 정의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92페이지 왼쪽에 국민주택에 대한 파란색 뭐하죠? 박스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일단 봐요.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의 차이는 일단 뭐라 했어요 제가? 공적 자금이 들어갔냐. 공적 자금 들어갔으니까 규모가 85 이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거라면 우린 민영주택이라고 하죠. 이건 자금 분류예요.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분류는 자금 분류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규모 규제를 받고 있는 게 국민주택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주택 정의를 알려면 자금과 규모가 동시만족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규모는 뭐가 돼요? 우리 85 전용면적 주거.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이면 얼마? 최대 100까지 가능해요. 근데 주의할 거 수도권도 아니어야 되고 도시도 아니어야 돼요. 동시만족이 안 되면 85 이하예요. 동시만족이 되는 읍면일 때가 최대 100까지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적 자금은 뭐예요? 국가, 지단, 토주공, 지공이 건설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국가, 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이 있었다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지 지방공사의 재정이 아니에요. 내 말 뜻 이해하십니까?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봐봐요. 옳은 거. 수도권에서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85 이하면 되니까 1번이 답이에요. 등록사업자가 사업주체인지 공공이 사업주체인지 안 따집니다. 그렇죠?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된 거면 규모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국민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관계없어요. 이건 구조분류가 아니거든요. 공적 자금의 지원이 있냐 없냐의 문제. 주로 공동주택으로 짓긴 하죠. 하지만 단독 공동으로 규제하지도 않아요. 이거는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 수도권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지었으니까 공적 자금은 들어갔네. 그럼 수도권에서 뭐 얼마? 85 이하가 돼야 되니까 틀렸어요. 됐죠? 세 번째. 수도권의 외의 지역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이 있는데 지자체가 건설하는데 100제곱미터 이하지 110이 아니거든요. 됐죠? 틀렸고. 네 번째 주의하셔야 돼요. 수도권 외의 지역인데 도시지역이래요. 도시지역 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국민주택이려면 지방공사가 건설해서 공적 자금은 들어간 거지만 85 이하가 돼야지 90은 안 됩니다.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어야만 10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5번. 일단 지방공사의 재정이라고 나오는데 지방공사는 직접 건설하면 가능해요. 하지만 지방공사의 재정을 가지고는 국민주택을 정의하지 않아요.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 수도권이라 뭐다 85 이하가 맞긴 맞지만 지방공사 재정이 아니다.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다. 알겠습니까? 어때요? 안 쉬워요. 국민주택 정의 이 문제 가지고 철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국민주택 참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금과 규모가 동시만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잘 정리해 보시면 1번 답이고요. 9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아까 재개발 임대에 대한 부분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을 공부하면서 같이 좀 하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문제인데요. 이건 109페이지 그림책에 109페이지 봐보세요.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요거 설명을 할 때
그림책에서 보통 제가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이 109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우리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내가 넣어놓긴 했어요. 이 반값 아파트 관련된 부분인 건데, 토지 임대부, 토지는 빌려주고 주택만 분양한다는 거예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값을 반만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부분은 임대차 기간은 몇 년? 40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면 4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에 지상권은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쓸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혹시나 모르는 어떤 시점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건물을 존치할 수 없는 문제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법정 지상권 존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문 자체에서 지상권은 그냥 설정된 것으로 봐서 안전 조치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지상권은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뭐가 되죠?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가 있다면 승계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 몇 가지만 일단 이해해 보시면서 문제 좀 봅시다. 그럼 문제 내용을 보신다고 한다면 1번 틀린 겁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몇 년? 40년. 답은 1번. 완전 거저예요. 아까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랑 혼동하지 말고 같이 연결하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5번,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는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고, 그 다음 3번에 대한 질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자 한다면 아까 안 써놨지만 당연히 표준 임대차 계약서 써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상속받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 승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은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둘 다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10번 농지법입니다. 10번은 몇 페이지? 그림책 112페이지 펴보세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관련된 부분이 보일 겁니다. 에버바리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시작. 완전 중요하죠. 제가 감히 설명드릴 건데 요번에 농지법은 작년도 그랬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아마 이거는 중개사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많이 나올 겁니다. 개정된 게 많아서. 얼마 전에 1년 전인가 왜 그 고위공무원들, 뭐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지자체장들이 그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쵸? 토지를 막 사는데 뭐 주말 체험 영농을 하니 구라를 치고 사면서 말이죠. 투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근데 고급 정보가 없는 게 문제잖아. 그럼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해야 맞지.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 규제를 가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112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우리가 증명에 대한 부분은 누구에게 발급받아요? 시구, 읍면. 시구, 읍면. 그리고 증명 발급 기일은 7일 이내. 됐죠? 그리고 증명 발급을 신청하려면 뭘 내라? 농업 경영계획서, 그리고 모두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요게 포인트야. 주말 체험 영농에도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그렇죠? 농업 경영계획서,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이게 까먹어. 요게 이번에 8월 모의고사예요. 됐습니까? 지금 문제처럼 농업 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할 수 있다. 틀린 거 답은 4번이죠. 그죠? 얘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농업 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말 체험 영농은 증명도 받아야 되고 농지에 대한 부분에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왼쪽 위에 있듯이 주말체험 영농은 이제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만 가능해요. 112 왼쪽 맨 위. 112 왼쪽 맨 위에 보시면 주말체험 영농은 이제 뭐다? 반드시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왜 그렇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곳인데 주말체험 영농은 말이 안 되거든. 그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 가능하다는 얘기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농업 경영계획서 같은 걸 제출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렇죠? 오른쪽 위에 양가로 4번이가 써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왼쪽에 뭐 2번이니 뭐 7번이니 9번이니 등 나오죠. 그런 경우라면 증명은 받는데 경영계획서 제출은 필요 없다고 나올 거예요. 대표적인 게 7번 왼쪽에 농지 전용 허가신고.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고 그래. 허가신고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남용방지 때문에 증명은 받게 해. 하지만 농업할 게 아니라 경영계획서 제출은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럴 때 그리고 발급기일은 4일이야. 경영계획 제출이 없으니까. 하지만 주말체험 영농은 경영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12 오른쪽 맨 밑에 이 경영계획서 제출을 받은 피고운면장은 10년간 보관해야 돼. 10년. 까먹으면 안 돼.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도 마찬가지야. 관련서로 포함이기 때문에 10년간 보존이야. 그리고 제가 112 오른쪽 메뉴 얘기했지.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받은 거라면 5년 이하 징역, 해당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이야. 이해 가시겠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 벌금이다. 불러드렸어. 써놓으라고. 오른쪽 위에다가. 아셨죠? 요번에 증명 관련된 거 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농업경영계획서 등 작성하지 아니하고 증명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닌 건 4번인 거고 요 내용은 8월 모고에 나올 거니까 맞추셔. 80번 문제야. 79번인가. 알겠죠? 꼭 기억합니다. 이래서 오늘 1일 문제도 아주 베스트하게 끝냈습니다.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갑시다.